안녕하세요. 태극권의 과학 두 번째 시간, 태극경의 동력 1. 운동 에너지 라고 태극권, 그리고 태극경, 태극경을 이라고 부르는데, 태극권의 어떤 힘, 발경과 화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오늘부터 그 힘의 비밀이 뭐냐? 별로 힘을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힘을 내는, 뭔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 동력이 뭐냐, 이 문제를 가지고 5번에 나눠서 진행할 거예요. 그만큼 복잡한 얘기이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는데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고,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5번에 걸쳐 가지고 동력에 대해서, 사실 동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해명이 되거든요. 태극권의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외곽권하고 어떻게 다른지, 내각권으로서, 그리고 다른 내각권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이 동력론 부분을 살펴보면 얘기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된다기보다는 해명이 되죠, 많은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 나오지는 않겠지만, 사기다, 거짓말이다, 짜고 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반대로 장풍의 느낌의 신비주의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사기도 아니고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 태극권의 동력론을 통해서 밝혀야죠. 밝혀야, 그래야 좀 밝히고자 하는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읽어가면서 얘기를 쭉 진행해 볼게요. 태극경의 동력 1.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수식으로 얘기를 하면 에너지 E는 2분의 1 mv의 제곱. E는 에너지고, m은 무게, v는 속도입니다. 속도는 v는 미터 퍼 세크, 이게 길이 단위는 미터이고 시간 단위는 초입니다. E는 2분의 1 mv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에너지는 무게 곱하기 속도의 제곱의 절반이란 뜻입니다. 2분의 1. 여기서 이런 단위와 수식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실제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계산을 해보면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굉장히 태극형이. 근데 계산을 해보면 딱 맞아요. 아, 그 정도 힘이 당연히 나오겠구나 라고 머리로는 일단 이해가 된다는 거죠. 몸으로 구현할 수 있냐는 뭐 다른 조금 많이 다른 문제죠. 근데 이제 이 계산 자체는 이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진행할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아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중력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일단 오늘은 무게와 속도에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위 공식 E는 2분의 1 mv의 제곱. 위 공식은 힘을 내는데 무게와 속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무게와 속도의 중요성이죠. 에너지는 무게에 비례하고 속도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곱입니다. 빠를수록 더 강한 힘을 낸다는 거죠. 가벼운 탄알이 그 정도의 힘을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가볍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무게와 속도가 같다면 작은 것이 더 큰 관통력을 갖습니다. 작을수록 더 깊이 뚫고 들어간다는 뜻이고, 뭐냐면 무거운 망치보다 망치 이렇게 치는 것보다 못을 뾰족한 못이 더 깊게 박히는 물리학적 근거입니다. 복잡하게 이것도 수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수식 하나로 충분하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면 헷갈리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에너지가 한 점에 집중되기 때문에 망치는 이 넓은 면에 같은 에너지가 이 넓은 면에 흩어지죠. 못은 같은 에너지가 이 한 곳에 집중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은 힘으로 타격했을 시 작용 시간이 짧을수록 충격력 마찬가지죠. 커집니다. 작용 시간이 짧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때린다고 해서 막 길게 때린 에너지가 분산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약해요. 멀리서 달려와가지고 이야 치면 더 셀 것 같은 모션이 그런 효과를 주죠. 근데 더 약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에너지가 짧은 시간 안에 집중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상식과는 반대죠. 그러나 물리학적으로 정확히 작용 시간에 반비례합니다. 전자, 그러니까 망치와 못의 비유죠. 망치와 못의 비유를 통해서 에너지가 한 공간을 한 점에 집중되는 거고, 후자, 그러니까 끊어치는 거죠. 짧게, 길게 치는 게 아니고, 후자는 같은 힘이 시간을 한 점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 한 점에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파괴력이 나오는 겁니다. 직관하고 반대예요. 권투에서 끊어치는 이유가 단순히 공격 후 방어 제스를 빨리 취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뜻이죠.
권투 치면 도망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더 파괴력도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 1이 있어요. 발경의 근육 에너지론이라는 이름으로.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이런 참고적인 이야기들도 태극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만, 오늘 강의에서는 무게와 속도에 집중해 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위에 시공간에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거는 뭐 기가 되면 또 얘기를 하고, 오늘은 저 수식에 대해서 집중해 보자는 거죠. E는 2분의 1 mv의 제곱. 핵심은 무거울수록 그리고 속도가 빠를수록 강한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의 무게이고 무엇의 속도입니까? 어렵죠? 팔의 근육이 두껍게 붙어 있고 팔의 무게와 팔의 속도냐고 묻는 거예요. 그 강한 근육의 힘으로 빠른 속도를 내면 되는 것입니까? 근육, 중요한 건 근육, 팔의 근육으로 팔의 무게와 팔의 속도를 사용하면 강할 거냐 이거죠. 2분의 1 mv의 제곱을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팔과 어깨에 벌크와 스트렝스를 넣으면 강한 펀치가 나옵니까? 헬스를 열심히 하면 나오냐 이거죠. 아시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왜 그러냐? 첫째, 어깨를 포함한 팔의 무게를 아무리 늘려도 팔 전체 무게 아무리 늘려도 몸 전체 무게의 10분의 1도 되지 않고 몸 전체의 무게에 비하면 이 팔, 어깨의 무게는 10분의 1 이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량이 10분의 1 이하라는 거예요. 몸 전체를 동원하는 거에 비해서. 둘째, 어깨와 팔 자체의 근육은 속도 향상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속도도 팔 근육의 힘으로 이렇게 막 잡아당기고 치거나 해가지고 근육의 힘으로 그게 강한 속도를 내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 오히려 강한 어깨와 팔은 몸통, 즉 파워하우스에서 나온 몸힘의 전달을 방해하고, 파워하우스, 단전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깨와 팔의 근육을 많이 만들면 오히려 운동 에너지의 전달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육들이 오히려 에너지의 전달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권투에서 줄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어깨에서 힘을 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깨에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깨에 힘을 빼면 왜 강해지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죠.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 제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권투에서도 태극권에서도 어깨와 팔은 몸힘의 훌륭한 매개체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몸힘이라고 표현했죠. 몸힘이라고. 팔, 어깨 힘이 아니고 팔, 어깨의 스피드 힘이 아니고
몸 전체의 힘과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팔은 그 전체의 에너지를 잘 전달해주는 매개체지 자체가 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은 동력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동력의 전달자로서의 역할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그저 팔로 때리려 하면 물주먹, 물주먹이 되는 것이고 어깨까지 동을 하더라도 기껏해야 동네 주먹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애를 그냥 어깨와 팔을 아무리 동원해도 무게는 10분의 1도 아니고 안 되고 속도를 내는데 사용되는 근력은 그보다 훨씬 적을 뿐입니다. 팔의 근육의 힘으로 속도를 낼 수 있어요. 힘을 낼 수도 있고 느리고 약하다는 거죠. 사실 이 몸 힘, 그 전에 근육 에너지론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근육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육의 힘을 뺄수록 더 강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반직관적이고 반과학적으로 보이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육 에너지론이라고 부르는 기존의 사고방식, 근육이 일을 해서 힘을 낸다. 특히 태극권에서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게 테이프가 있네. 이게 사람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 전체라고 생각해요. 몸, 팔. 기존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팔의 근육을 강화해서 이렇게 팔의 근육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여기 상대가 있다고 치고 이걸로 탁탁탁 팔이 근육으로 늘려가지고 탱탱탱 치겠다는 거야. 그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팔의 근육을 강화시켜. 만화 같은 데서 이제 혹은 이제 뽀빠이는 팔이 엄청 두껍죠. 전환이 특히 근육을 막 운동을 하면 근육이 많아져가지고 근육이 많으니까 강한 근육의 힘으로 치겠다. 뭐 이런 식의 상상인 거예요.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2분의 1 mv의 제곱을 얘기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걸로 이렇게 툭툭 치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겠다는 거예요. 몸 전체로. 팔보다 10배 이상의 무게. 속도가 느릴 것 같죠? 속도도 빨라요. 8번의 근육의 힘보다. 그 다음에 동력론 더 얘기를 하면서 진도가 나갈 것이고 전체로 몸힘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치겠다.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오죠. 천천히 와도 사람이 닿으면 엄청난 부상을 당하죠. 그런 느낌. 이런 뭐 찰싹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 전체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더 해보자면 사실 이 몸 힘, 운동 에너지의 위력을 몸 전체의 운동 에너지의 위력을 설명하는 데는 권투보다는 미식 축구식 태클 아니면 그냥 태클도 돼요. 달려가가지고 꽝 아니면 태권도 2단 엽차기가 적절합니다. 달려가가지고 몸 전체가 날아가는 거죠. 달리는 속도와 몸 전체의 무게로 상대의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미식 축구 태클은 안 당해봤지만 제대로 상대를 걷어내면 상대가 어떻게 되는지 영화 같은 매체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하늘로 붕 떠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까지 날지 않지만 꽝 이렇게 되죠. 붕 떠서 날아가죠. 2단 엽차기도 그 위력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미트를 들고 6-5명이 버텨도 뒤로 쭉 밀림. 달려와가지고 슝슝 쫙 밀려요. 이게 바로 E는 2분의 1 mV의 제곱 운동 에너지의 힘입니다. 그 힘을 온전히 주목이라는 한 점으로 그리고 한순간에 전달할 수 있다면 그 관통력과 충격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달려와가지고 태극권 발경의 힘이 기이해 보일 정도로 센 이유 중 하나가 5개나 더 얘기해야 되니까 그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저 동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태극경의 끝이라면 무도로서는 이만큼 시시한 것도 없겠죠. 뭐 2단 엽차기, 태권도 2단 엽차기나 그다음에 뭐 태클 태국거랑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저 공식은 아직 권투의 동력도 마저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많이 남았다는 얘기고. 근데 이 공식이 강조하는 바는 어깨와 팔은 힘의 전달 매체이지 힘의 동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태극경은커녕 권투도 못됩니다. 권투 애호가들 중에 아직도 어깨와 팔 중심의 동력 개념을 가지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모르죠. 제가 태권도를 배울 때 도장 선배는 저에게 태권도의 이점을 논하면서 태권도 다리는 팔 길이의 2배이고 무게는 4배다. 그러니까 다리가 더 좋다는 거겠죠. 무게는 4배고 길이는 2배고 리치는 길고 그러므로 태권도는 주먹보다 강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들은 지 한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태권도의 운용법과 많은 연관을 가진 조언이었습니다. 운용법. 문제는 그 조언이 운용이 아니라 동력의 문제로 대치될 때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읽어보죠. 팔과 마찬가지로 다리는 힘의 동력이 아니라 매체여야 하는데 다리 중심의 힘쓰기 개념이 사고를 가로막고 그것이 발차기의 감각,
수식과 훈련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니까. 이게 뭐냐면 다리가 동력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팔하고 마찬가지로 다리 근육 힘으로 상대를 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리가 무거워지고 느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팔로 친다라는 거랑 다리로 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발차기를 할 때도 몸 전체의 에너지를, 전체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차는 거지, 다리의 근육을 이용해서. 최근 논문들, 태권도 관련 논문들을 봐도,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봐도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육 중심의 사고를. 다리의 근육을 이용해서 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논문들을 써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논문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렇고 그럴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중요한 건 이제 훈련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자기 몸을 인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진정으로 강하지도 그렇다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물론 일반인보다야 훨씬 빠르죠. 치고 차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무게감을 전달하여 주먹을 뿌린다는 표현을 쳐요. 에너지를 뿌리는 거예요. 발을 뿌리는 감각은 개념 자체를 바꾼 이후에야 비로소 얻어졌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치는 게 아니고 무게감을 전달하는 거예요. 천천히. 빨리 하나 천천히 하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달하나 천천히 짧게 전달하나. 이 태극권의, 여기 뭐 거의 다 왔는데, 태극권의 동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동력을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논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수련법하고 이 같이 수련의 어떤 방법, 그러니까 태극형을 깨닫는 수련의 어떤 순서랑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극권에는 엄수 청룡출수라는 초식이 있어요. 그 펀치인데, 푸른 용이 물에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튀어오르는 청룡출수. 푸른 용이 물에서 나온다. 보여드릴게요. 2분의 1 mv의 제곱이 어떤 아이디어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꾸 왼쪽에 있던 무게중심을 왼쪽에 있던 몸 전체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내면서 몸 전체 에너지를 주먹 끝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죠. 여기서 이만큼. 이 이동하는 에너지를 손끝으로. 처음에 얘기한 근육 에너지는, 팔 근육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운동 에너지로는 이렇게 몸 전체가 이동하면서
이게 아니고 팔의 근육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이동하면서 청룡출수라는 조식입니다. 반대쪽으로 되겠죠? 이 청룡출수 조식을 연습하면서 이 느낌을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운동의 다시 2분의 1 mvn 제곱. 그래서 몸 전체에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태클과 2단 옆차기식 동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동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에너지예요. 태클도 그렇고 2단 옆차기도 그렇고 동작이 너무 크죠. 누가 맞겠어요. 태극권의 모습하고는 안 맞죠. 근데 이게 청룡추수에 에너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청룡추수 같은 청룡추수 조직이라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기서는 그냥 왼쪽에 있던 중심을, 한쪽에 있던 중심을 반대쪽으로 옮긴다. 무엇의 힘으로? 다시 다리 근육의 힘으로? 근육 쓰지 말랬는데 힘을 빼라 그랬는데 근육 중심의 운동론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근육 중심의 동력론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은 일단은 옮겨보는 거예요. 왼쪽에 있던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것만 해도 위력은 굉장히 달라져요. 이렇게 해서 태극권의 동력 1. 운동에너지 편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태극경의 동력 2. 중력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별로 재미가 없죠? 덜 재밌죠? 다음 시간부터는 점점점 더 흥미로운 얘기들이 진행될 거예요. 근데 오늘만 하더라도 팔의 근육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고 청룡추수 초식을 좀 연습을 해보시면 태극경을 넣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